그러면 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이게 오늘 뭐 아침에 채널 A를 비롯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막 떠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공정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정례 조사예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 30.4%, 지지 안 한다 68.2%, 국민의힘 6.7% 상승해서 30%.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됐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니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급상등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좀 얘기. 저도 좀 이상했죠. 이게 튀어도 보통 3~4% 튀는데 이건 거의 따블이 올라간 건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여론이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빠지면 나빠졌죠.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봤죠. 검토를 해봤는데 글쎄요. 자,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한테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렸고 저랑 같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 관련된 질문 문항 그다음에 여론조사 설명과 루레터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원래 이거를 다 띄우려다가 캡처 화면이 너무 많아서 띄우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의혹이 있었어요.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에 약간의 좀 이상이 있다, 혼선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갤럽 여론조사랑 비교했는데 가중치 주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가중치는 없고 여기서 일단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갤럽이나 뭐 이런 여론조사 메이저급 되는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요, 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전화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통신 3사에서 가상번호를 받는데요. 가상번호를 받는데 이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는 RDD, ARS로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요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를 그분이랑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요게 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좀 보시면 이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당 지지예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조금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정당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진보당, 기타 없음 잘못했다. 새미래민주당이 왜 들어갑니까? 생뚱맞죠. 새미래민주당. 이게 새미래민주당. 이게 소위 말해서 이낙연이 만들었다가 지금 전병헌이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그렇죠. 김종민 의원이 있다가 이렇게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석이 빵석이에요. 그래서 저랑 통화하신 분들도 문제제기를 해준 게 요즘에 정당 지지율 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가 들어가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고 개혁신당과 진보당 같은 세석이지만 가나다 순 따지면 개혁신당, 진보당이고 새미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새미래민주당이 들어간 걸 보면 딱 생각할 수 있어요. 새미래민주당이 요즘 구호가 뭔지 아시죠? 이재명? 그렇죠. 탄핵. 윤석열 탄핵, 이재명 아웃.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 저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선관위에서 이거 심의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였고요.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타를 보여드릴게요. 결정타가 바로 이겁니다. 자, 6번째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범죄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 와 관련됩니다.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찬성 47.3, 반대가 36.9%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출마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요. 이날 제가 제가 이걸 정말 풀 버전 다 올리려다가 올리지 못했는데 얘네들의 질문지가 되게 기괴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윤석열 지지율 막 이거 묻고 나서요. 요 직전에 뭘 물어보냐면 6번째 지금 선생님께서는 법을 잘 지키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보수나 진보 뭐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범죄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 공정위 그 2주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질문을 넣으려면요. 지금 전과자의 선출직 금지와 관련된 게 사회적 이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누가 관심 갖습니까? 뜬금없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아무도 관심. 그래서 이게 사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단정을 지을 수 없어요. 이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을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여론조사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가 확 뻥튀기 된 게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근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항을 하나 더 물어보면요. 이 응답 안결률이 떨어져요. 많이 물어볼수록 응답 완결률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적게 물어보고 많은 걸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저런 걸 하나 넣었다? 저건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저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트럼프 2.0 시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박정훈이라고 KBS 경제전문 기자가 쓴 게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완독했어요. 나름 좀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우스 이펙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하는 의뢰하는 언론사별로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슨 선거와 관련돼서 나왔던 우리나라 언론은 뭡니까? 다 해리스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써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문 중간에 편향적인 질문을 넣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설문자가 속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트럼프 해리슨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나만 넣어도 트럼프 지지단은 설문조사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런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표본 집단 자체가 보정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박정훈 기자가 낸 책 트럼프 2.0 시대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오늘 보자마자 야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랑 똑같은 부분이네. 민주당 지지자 솎아내기 전화 끊게 만들기네. 저는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상번호를 통신사에서 받아서 하는데 가상전화번호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난번 홍준표 씨가 안심번호. 그건 선거 기간까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한 달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일주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난번 여론조사했던 걸 한 번 더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일주일짜리 안 받고 한 보름짜리를 받아서 한 번 돌려놓고 거기서 그 각 번호가 가지고 있는 뒷번호를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다, 국민의힘 지지자다 해서 랜덤하게 돌리긴 했으나 사실은 이런 번호 중심으로 돌리지 않았나. 근데 여기는 가상번호를 받은 게 아니라 RDD예요. RDD. RDD. 여기는 RDD ARS를 추출해서 사실 최근은 가상번호를 받는 게 최신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최신식은 아닌데 RDD 자체로 또 의문은 할 수가 없어요. RDD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상번호랑 그러니까 RDD는 이제 약간 뒤처진 거지. 예전 버전인데 이 지금 통신사 가상번호는 연령별 성별로 나눠서 준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역별로. RDD는 그게 안 돼요. 마구잡이로 누르는 마구잡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ARS이기 때문에 내가 연령을 속일 수가 있어. 연령도 속일 수 있어요. 10대 20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믿어주고 가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데일리안 이번에 윤석열 30% 넘고 국민의힘 6.5% 솟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설문 문항에 제가 보기에는 설문 문항에 의구심이 든다. 굳이 지금 범죄자 선출직 출마와 관련된 이슈도 아닌데 이거를 넣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민주당의 의석도 없는데 왜 정당 지지를 물어보고 약간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DD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건데 쉽게 해서 내 맘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돌리는데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죠. 조사 샘플 사이즈가 30%면 300명 정도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300명 정도가. 그런데 그중에서 100명 정도, 200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아니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대한애국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론도 충분히 네. 합리적이고요. 이 부분, 이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설문 문항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아니 갑자기 이슈도 아닌 범죄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 아니 이러면 뭐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전화 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번 대선 때 있었던 여론조사의 그런 맹점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커스님, 서정현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시 했는데도 늘 빠짐없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아 우리 또 북커스님은 또 우리 김병건 기자님 또 파이팅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고요. 여론조사 데일리안 수상하다 털면 뭐 나옵니다. 뭐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캡처하면 계속 띄워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좀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 문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지금 가셔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곧 가야 혹시 가야 되지만 네. 요거 한마디 합시다.